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구체적인 신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구체적인 신호의 예로서 x of t는 c 곱하기 exponential at라고 하는 신호가 주어졌고요. 자, 이 신호는 이제 여기 상수 c와 이제 지수에 해당하는 a가 어떤 값을 갖냐에 따라서 자, 실수일 수도 있고 복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가 지금 A와 C가 모두 실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 A가 허수인 경우. 세 번째가 자, A와 C가 모두 복소수인 경우입니다.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해당하는 이 경우는 지금 x of t라는 신호가 이제 실수, 지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실수 형태를 가질 거고요. 자, 요 두 경우는 지금 x of t라는 신호가 이제 복소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관심 있는 거는 요 세 번째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신호를 갖는 형태일 거고요. 그것을 넘어가기 전에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이제 첫 번째 경우가 지금 이제 실지수 함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C와 A가 모두 이제 실수인 경우를 얘기하고, 그 경우에 이 A 값이 어떤 값을 갖냐에 따라서 지금 지수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형태, 그리고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적으로 감소한 형태의 신호를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자연현상에서 존재하는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신호의 형태는 자, 원자로에서 핵 반응이 가장 이제 대표적일 거고요. 자, 지금 이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이것은 우리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는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합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배웠던 이제 회로를 다시 생각해 본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고유응답에 해당되는 자, 어떤 소자가 그러니까 저장하고 있었던 에너지를 외부에 이제 공급하면서 서서히 감소하게 되는 그 형태가 이제 A가 음수의 형태를 가지는 지수적으로 감소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고요. 자, 이제 이것은 이제 실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냥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실제로 이제 이 과목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이제 복소수의 형태일 텐데, 자, 우리가 이제 복소수라는 뭐 어떤 숫자 혹은 이제 물리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뤄본 적이 별로 없을 텐데요. 자, 복소수는 사실 물리적인 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인 양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 편의상 이제 2차원 데이터를 하나로 편하게 다루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2차원 데이터를 2차원성에 이제 존재하는 어떤 점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직교좌표계를 이용했을 때 x, y의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제 하나의 데이터로 이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복소수를 도입했고 그래서 그것이 x 더하기 y, i의 형태로 이제 표현된다라는 것이 이제 복소수가 갖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승수가 복소수 혹은 이제 허수에 해당하는 경우이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승수에 해당하는 A라는 값을 J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이제 순허수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메가 제로에 해당하는 오메가 제로가 그러니까 나타내는 것은 지금 각속도를 얘기합니다. 각속도라고 하면 자, 초당 이제 회전하는 각을 정말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2차원 평면 혹은 이제 복소 평면을 가정했을 때 여기가 이제 실수축, 이제 허수축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이 원상에서 지금 돌고 있는 한 점이 있고, 그 점이 지금 1초 동안 회전하는 각도, 이것을 지금 오메가 제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시간이 곱해지게 되면 그게 이제 실제 1초 동안 혹은 이제 t라고 하는 시간 동안 회전한 각을 얘기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또 쓸 얘기, 다시 나올 얘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자, 그러면 이 오메가 제로라는 속도로 돌고 있는 점이 원을 한 바퀴 돌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라는 것인데요. 자,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원 한 바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2파이에 해당되는 값이죠. 자, 2파이에 해당되는 값이고 그것을 속도 오메가 제로로 돌고 있을 때 나오는 시간 t가 이제 우리가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으로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면, 자, 우리가 j 오메가 제로를 대신 대입했을 때 지금 C에 해당되는 값을 1이라고 보게 되면은, 자,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제로 t로 우리가 식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식을 보고 나면 이제 생각났으면 좋겠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자, 오일러 공식이라는 거를 배웠었죠. 자, 오일러 공식이라는 걸 배웠을 테고,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지금 이와 같이 표현된 이제 지수, 함수 혹은 지수 신호는, 자, 삼각함수 형태의 신호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오일러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복소지수 함수와 이제 정연파, 그러니까 삼각함수 형태의 신호의 관계를 정의한 공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게, 그럼 주기를 이제 구해야 될 텐데, 만약에 주기함수라면, 지금 주기를 구해야 되는데, 주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하잖아요. 자, 이 함수의 주기는 얼마냐 하면, 자,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던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에 해당되는 값이 주기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지수 좌표계 형식에서는 지금 j 곱하기 세타, 여기 위상에 해당되는 세타가 여기 쓰여져 있었죠. 근데 지금 오메가 제로 곱하기 t라고 하는 게 각속도 곱하기 지금 여기 시간이니까 그게 각을 뜻한다는 것은 이제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과 일치하고요. 그리고 그 각이 움직이는 속도가 오메가 제로이기 때문에, 자, 움직여서 다시 원위치로 올 때까지의 시간이 결국은 주기가 될 거고, 그게 결국은, 자, 오메가 제로라는 속도로 돌고 있는 어떤 점이, 자, 2파이라는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과 같고, 결국은 그게 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과연 이 신호가 이제 주기 함수이냐라는 것을 이제 한번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자, 주기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여기 써 있는 이 식을 만족하게 되면 주기함수가, 죄송합니다. 이 식이 오메가 제로, 죄송합니다. 자,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제로 t를 만족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기함수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t라는 값이 여기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쓰여져 있는 건데, 만약에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이 부분이 1의 값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 신호가 이제 주기 신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값이 1의 값이면 1을 가지면 주기함수의 정의를 만족하는 건데, 그럼 과연 이게 어떤 값을 갖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시 쓰면, 자, 결과적으로는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제로 곱하기 여기 주기 t는, 자, 1에 해당됩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주기가 여기 있는 요 값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 써 있는 건 이제 스몰 t로 썼는데, 이걸 다시 이제 대문자 t로 쓰게 되면 오메가 제로 분의 2파이에 해당되는 게 t입니다. 주기 t가 되고요. 자, 그럼 주기 t 대신에 지금 오메가 제로 분의 2파이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오메가 제로 분의 2파이를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자, 오메가 제로가 지워지게 되고 남는 거는 익스포넨셜의 j 곱하기 2파이가 남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t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매그니튜드가 1, 이고 지금 오메가 제로 t만큼의 이제 위상을 갖는, 혹은 오메가 제로만큼의 속도로 지금 원상을 돌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지금 이제 세타 대신에 2파이가 들어갔을 때는 지금 좌표 평면상에서 여기 실수에 해당되는 x축에 해당되는 점에 매핑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했듯이 이 지금 신호는, 혹은 이 값은 매그니튜드 혹은 반지름이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실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주기가 이런 주기를 만족하는 신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금 주어진 신호는 주기 함수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오메가 제로 값은 이제 우리가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수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음수의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수의 값을 가지게 되면, 자, 이 방향으로 지금 오메가 제로,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가 양수인 경우에는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오메가 제로가 음수인 경우에는, 자, 오메가 제로가 음수값을 갖는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지금 점이 회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프리퀀시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프리퀀시를 보통 이제 F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F는 우리가, 뭐,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헤르츠 단위로 표현되는 것들이 이제 우리 F로 표현되는 이제, 것이고요. 자, 이것을 이제 오메가 제로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각속도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면, 오메가 제로는 2파이 F 제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XT는 이제 펀더멘털 피리어드, 이제 기본 주기가 T0인 주기 함수이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오일러 공식과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이제 식들을 정리해 봤고요. 아마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시간 전에도 아마 다른 곳에서 많이 봤던 이제 신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쓰여져 있는 요 식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일러 공식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식이 지금 이 앞에 있는 신호의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켤레 복소수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켤레 복소수를 구해라, 어떤 복소수가 주어지고 그 복소수에 대해서 켤레 복소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 지금 J가 붙어 있는 이 앞에 부호를 갖다가 플러스였으면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J 오메가 제로 T였던 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로 바뀌었고요. 자, 그 결과가 지금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그러니까 실수 성분에 해당되는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는 두 개 다 동일하고, 자, 뒤쪽에 있는 허수 성분에 해당되는 이제 사인 오메가 제로 T가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둘은 이제 복소 공액의 관계에 있다, 혹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오일러 공식을 거꾸로 적용해서 이제 코사인 값, 그리고 이제 사인 값에 대한 것을 이제 지수함수적으로 표현한 것을 여기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앞에서 설명했던 것을 이제 좀 더 그림을 이제 예쁘게 그려서 이제 표현했고요. 그래서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값이 이제 앵글러 프리퀀시에 해당되는 값이고, 지금 이 원상을 돌고 있는 속도에 해당되는 값이다. 그리고 지금 본 것처럼, 자, 오메가 제로 값이 오메가 제로 값이 양수이면, 자, 반시계 방향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방향이 반시계 방향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는 이제 오메가 제로 값이 0보다 작은 경우이고요. 자, 이 경우가 시계 방향에 해당되는 값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삼각함수 표현에 대해서 이제 좀 보기 위해서 뭐 과거에 배웠지만 다시 이제 복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신호를 갖고 왔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삼각함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A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파이에 해당되는 건데, A에 해당하는 값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앰플리튜드 혹은 매그니튜드에 해당되는 거고, 이 복소평면 상에서 원점으로부터 이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고 돌고 있는 이 원상을 돌고 있는 이 점까지의 거리가 결국은 매그니튜드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위상이라고 한다는 거는 뭐냐면, 자, 이 파이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신호는 항상 이제 X축 혹은 이제 실수축에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지금, 위상이 존재한다고 하면, 위상이 0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시작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파이만큼 회전한 이 위치로, 파이만큼 회전한 이 위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원을 돌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위상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자, A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여기서 다뤘던 요 식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식처럼 이제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죄송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지금 이 복소수 신호의 X축 성분, X축 정사형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래서, 자, 우리 복소수로 표현된 이 신호의, 자, 실수 성분에 해당되는 값에 해당되고, 자, A 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파이라고 표현되는 이 신호는, 자, 위에 쓰여져 있는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풀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자, 허수 성분에 해당되는 값에 해당된다.
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다루었던 복소 지수 신호의 에너지와 파워에 대해서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너지와 파워를 왜 구한다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주어진 어떤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를 대표하는 값을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표현하고 싶고, 그래서 그걸 이제 수치화할 수 있는 경우가 에너지와 이제 파워가 이제 주어진 건데, 그러니까 파워를 우리가 이용하는 건데, 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이 이제 유한한 값을 갖기도 하고 무한한 값을 갖기도 하는데, 자, 무한한 값을 가질 경우에는 우리가 그 별로 이제 쓸모가 없다. 그리고 이제 파워 같은 경우는 항상 유한한 값을 갖게 되고 0 아니면 이 유한한 값을 간다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유한한 값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값으로서 우리가 이제 신호를 대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와 관련된 이제 공식이 여기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신호 XT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호 XT에 대한 에너지는, 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지금 XT의 절대값이 아니라 매그니튜드입니다. 지금 매그니튜드를 뜻하게 되고, 매그니튜드의 제곱을 주어진 시간 T1부터 T2 사이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한 것이 에너지가 되고, 자, 여기 쓰여져 있는 거는 방금 전에 다루었던 이제 오일러 공식입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와 파워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할 텐데요. 자, 정의에 의해서, 여기 써 있는 정의에 의해서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구하는데, 어, 에너지를 측정하는 구간을 우리가 한 주기 동안으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주기 동안의 에너지를 이제 구하게 되면, 자,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제로 t의 매그니튜드의 제곱에 해당되는 값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제로 t라고 하는 이 신호가 갖는 특징은, 자, 매그니튜드가 1인 거죠. 그렇죠? 반지름이 1인 원주상을 돌고 있는 신호인 거고, 그 도는 속도가 오메가 제로이고, 지금 여기서는 파이에 해당되는 그 위상이 0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축인 X축으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 값이 T0와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보고자 하는 게 이제 파워에 대한 건데요. 파워는 우리가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한 구간, 시간 구간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고, 그래서 T0로 나누어 주게 되면, 자, 그 값이 결국은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매그니튜드가 1이다라는 것을 이제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이게 1이 되면 상당히 문제 계산이 쉬운데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우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세 번째 경우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이제 개념이 하나 있어서 이거를 좀 미리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첫 시간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풀이의 변환이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풀이의 변환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용어이고 개념입니다. 자, harmonically related then signa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한글 혹은 이제 한문으로는 이제 고조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겠죠. harmonically related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모니라는 것을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주로 이제 음악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자, 화음을 이뤘다라고 했을 때, 뭐 우리가 하모니를 얘기하게 되죠. 자, 하모니가 잘 어우러진 음악은 듣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음악은 이제 듣기가 좀 거북스러울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하모니가 뭐냐 하면, 자, 신호들 간의 하모니가 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신호들 간의 하모니는, 자, 주파수가 비슷한 것들입니다. 자, 주파수 성분이 비슷한 것들이고, 자, 그것에 대한 정의를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는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제 책에 이제 영어로 표현된 것과 이제 제가 이제 해석해서 번역해서 이제 한글로 표현한 건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사인파가 아닌 주기 신호입니다. 주기적 반복 신호는, 자, 기본 주파수를 가지는 사인파와, 자, 그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를 가지는 사인파들의 신호로 분해가 가능하다. 자, 이 얘기는 다시 설명하면 뭐냐면요.
자, XT라고 하는 어떤 신호가 있습니다. XT라고 하는 신호가 있고, 이 XT라는 신호는 이제 주기 신호예요. 주기 신호이고요. 자, 이 주기 신호는 우리가 어떤 신호들의 합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신호가 어떤 신호냐 하면, 자, 파이 1에 지금 오메가 0, 자, 더하기 뭐 파이 2에 오메가 0, 2, 더하기 뭐 파이 3에 3 곱하기 오메가 0, 이런 식으로. 자, 오메가 0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 주파수라고 했을 때 그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에 해당되는 죄송합니다. 정수배에 해당되는 신호들의 합으로서 표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 가능한 신호들을 harmonically related 된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오메가 0라고 하는 공통 성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수배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하모니를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지우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조파에 대해서 이제 네이버를 찾아본 결과 가장 이제 이해가 쉽게 나온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조파를 지금 표현한 것이 지금 이겁니다. 지금 일반적인 이제 주기함수입니다. 이제 반복파형이고 그냥 딱 봤을 때 이게 삼각함수 형태는 아니죠. 근데 이 삼각함수 형태는 아닌데 이거를 우리가 주파수별로 구분을 했을 때 지금 가장 기본 주파수를 가지는 파형, 그렇죠? 여기 이제 기본파 사인 곡선이라고 되어 있고, 자, 그것의 2배의 값을 가지는 파형. 자, 뭐 좀 적으면서 하겠습니다. 자,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기본 주파수를 가지는 파형이고요. 자, 2배의 주파수를 가지는 파형, 그 다음에 3배의 주파수를 가지는 파형, 자, 4배의 주파수를 가지는 파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 쓰여져 있듯이, 자, 기본파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가장 낮은 주파수를 가지는 성분의 신호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2배만큼의 주파수 성분을 갖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2차 고조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배만큼 됐을 때는 이제 3차, 4배만큼 됐을 때는 4차로 표현하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이 신호들을 합해서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신호를, 주기 신호를 표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과 관련해서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표현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오메가 0,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에 해당되는 값들이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표현하게 되면 여기 있는 얘처럼 표현하게 됩니다. 얘처럼 표현하게 되어서 자, 지금 파이 KT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뭐 K번째 고조파를 뜻하는 이제 신호로서 이제 신호의 약속 기호로서 쓰인 거고요. 그때 우리 이 신호는 결국 오메가 제로의 K배만큼의 지금 주파수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메가 제로의 K배, 그러니까 정수배, 예, 그쵸. 정수배만큼의 신호를 갖는 것들을 우리가, 자, 하모니컬 릴레이티드 된 신호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n배이면 우리가 n차 고조파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자, 주기는 이제 그 절반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어, 여기서 지금 이 신호는 오메가 제로, 2오메가 제로, 3오메가 제로로 늘어나는데 주기는 지금 보면 시간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두 번째 경우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첫 번째 주기를 우리가 뭐 t0라고 했을 때 그것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바꿔 생각해 보면, 자,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게 지금 각속도입니다. 각속도가 가장 느릴 때 주기가 가장 길 거고요. 그쵸? 한 바퀴를 도는데 그러니까 각속도가 가장 느리다는 거는 이제 그 가장 이제 느린 속도로 한 바퀴를 돌고 있다는 거니까 그때 주기가 가장 길 거고요. 그리고 각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여기 이제 표현된 것처럼 주기가 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짧아지게 되겠죠. 자, 뭐 이거는 이제 잘 생각해 보면 극히 당연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강조하는데 지금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푸리의 변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신호의 변환의 일종으로서 푸리의 변환이라는 것을 다루게 될 텐데,
그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자, 기억을 꼭 해두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예제 하나만 이제 보고 넘어갈 거고요. 자, 뭐, 문제를 제가 여기다 다 적지는 않았고요. 이제 교재에 있는 예제 1.5를 갖다가 읽어보고 이제 같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런 신호가 주어졌습니다. xt는 지금 exponential의 j 곱하기 2t 더하기 exponential의 j 3t라는 신호가 주어졌는데, 지금 두 개의 지금 컴플렉스 exponential 신호가 이제 주어진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그러니까 지금 아래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이런 식의 신호로 지금 바꾸게 되면 우리가 이 XT라는 신호의 뭐 특징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거고요. 자, 보면은 지금 exponential j2t 그리고 이제 exponential j3t를 자, exponential j2.5t로 공통항을 묶어서 표현하게 되면 exponential j j 0.5t 더하기 exponential j 0.5t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우리가 아까 많이 봤던 거죠. 그러니까 오일러 공식에 이제 오일러 공식을 거꾸로 적용했을 경우에 이제 삼각함수들을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이 값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파악이 쉽죠. 자, 그 파악이 왜 쉬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것에 이제 매그니튜드를 취해 보게 되면 지금 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뭐 j 곱하기 2.5t 그리고 코사인 0.5t에 해당되는 것인데, 자, 지금 우리가 항상 이제 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게 헷갈릴 텐데요. 자, 얘의 지금 매그니튜드입니다. 지금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쵸? 왜냐하면은 지금 매그니튜드라고 하는 게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뭐 j 세타라고 쓰여져 있다고 하면은 자, 이 앞에 쓰여져 있는 얘가 매그니튜드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앞에 어떤 숫자 혹은 상수가 쓰여져 있지 않다고 하는 건 여기에 지금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익스포넨셜 j 곱하기 2.5t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매그니튜드는 그냥 1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코사인 성분과 어떤 상수의 곱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사실 지금 이것만, 그러니까 이 식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려야 될지가 굉장히 막연한데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은 우리가 적어도 이것에 대한 이제 매그니튜드 성분은 자,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아마 거의 직관적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경우로서요. C와 A가 모두 이제 복소수인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와 A를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할 거냐면, 자, 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수 좌표계의 형식을 빌려서 이제 표현했고, A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직교 좌표계의 형식을 빌려서 이제 표현할 겁니다. 물론 이제 둘 다 표현 형식만 다를 뿐이지, 이제 복소수의 표현이고, 이제 복소수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정한 C 값과 A 값을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원래의 C 곱하기 exponential AT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되죠. 자, 이 식을 이제 그대로 쓰지 말고 조금만 더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변형을 해보도록 하는데, 자, 보시면 이제 이 두 번째 식이 이제 그 변형 형태고요. 자,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표현한 겁니다. 나눠서 표현했는데, 자, 이 식을 잘 보면 지금 앞부분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부분은 항상 실수이죠. 그쵸? 실수 부분이고, 지금 요 뒤에 있는 얘는 지금 복소수입니다. 복소수이고,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소수를 지금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로 표현했을 때, 얘가 가지는 의미는, 자, 복소 평면상에서 지금 반지름이 1인, 자, 이 앞에 1이 이제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반지름이 1인 원이 그려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자, 세타만큼의 지금 위상, 즉 이제 옵셋 혹은 이제 위치가 이제 요 실수축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세타만큼 돌아간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고, 자, 돌아가는 여기 원상을 움직이는 속도가 오메가 제로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메가 제로 값이 양수면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거고, 오메가 제로 값이 음수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지는 의미는 자,
요 뒤에 있는 요 복소수 부분은 이 식의 값의 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원상을 돌고 있는 것 뿐이지 시간에 따라서 지금 위치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매그니튜드에는 전혀 변화를 주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 자,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지금 표현한 것이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자, 신호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앞에 붙어 있는 요 C, 그러니까 C의 매그니튜드 곱하기 익스포넨셜 RT에 해당되는 값이 우리가 신호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고, 자, 여기 있는 코사인 텀과 사인 텀 같은 경우는 자, 이 값에 대해서 이제 어떤 출렁임 혹은 오실레이션을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지금 밑에 있는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자, 위에 있는 경우와 아래에 있는 경우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매그니튜드 값을 취한 얘는 항상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게 될 텐데, 지금 이 exponential RT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요 R의 값에 따라서 이제 요 패턴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R이 양수의 값을 갖게 되는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그러니까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나오고 그 사이를 지금 오메가 제로에 의해서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는 형태가 그려질 거고요. 자, R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지수적으로 감소하면서 지금 그 전체적인 엔벨롭을 따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오실레이션 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패턴까지 이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전까지 이제 연속 시간 신호에서의 이제 구체적인 어떤 신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거고요. 자, 이번 이제 슬라이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이산 시간에서의 이제 신호의 구체적인 표현, 물론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지수적인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사인소이드, 이제 삼각함수를 이용한 이제 표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볼 것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지수적 표현의 이제 신호, 그렇지만 이제 이산 시간인 경우를 이제 볼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다뤘던 이제 일반적인 신호를 이제 갖고 오겠습니다. 갖고 오는데, 자, 표현이 이제 조금 다르죠. 앞에서는 우리가 C 곱하기 exponential AT의 형태로 썼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XN이라는 이산시간 신호를 C 곱하기 알파의 N으로 정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할 텐데, 이산시간 신호와 이제 연속시간 신호가 우리가 항상 이제 번갈아가면서 배우게 될 텐데, 둘 간에는 항상 이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기억해야 될 게, 공통적인 부분들은 그냥 어차피 하나를 외우면 다른 하나도 그러니까 같은 형식을 가질 테니까, 같은 내용을 가질 테니까 그냥 그대로 되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반드시 중요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명히 차이가 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자, 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었던 신호는 물론 이제 요 n 대신에 이제 t가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c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at의 형태였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갖고 온다고 하면 c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an의 형태로 우리가 식을 표현해야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는 식은 뭐 어떤 큰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식을 이제 우리가 약속하고 이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가 더 일반적인지를 이제 판단해야 될 텐데, 자,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이 더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이제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정보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특수하다는 얘기는 얘가 갖고 있는 정보가 좀 적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보다는 얘가 더 많은 정보 혹은 많은 표현을 갖다 담을 수 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요 식을 이제 다시 이제 바꿔 쓰게 되면 자, 이거는 c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a의 다시 n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자, 같은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지금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같은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밑이 알파이고, 자, 여기는 얘를 지수로 봤을 때 이 익스포넨셜의 a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밑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면 자, 얘가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냐, 얘가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는데, 자, 알파는 우리가 어떤 수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음수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익스포넨셜의 알파 혹은 익스포넨셜 a라고 하는 얘는 항상 양의 값을 갖게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얘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연속 시간 신호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이런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알아봐야겠죠. 자, 그러면 자, 이거예요. 지금 C 곱하기 exponential AT를 우리가 썼었고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이 표현을 우리가 쓰고 싶다고 했을 때, 자, A가 음수인 경우를 가정합시다. 아니면 A가 뭐 마이너스 1이어도 되고요. 마이너스 1인데 지금 T 값은 뭐 지금 모든 실수 범위를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연속 시간 신호에서는 이것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연속 시간 신호에서는 이 신호에 대해서 본 거고, 이산 시간 신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반화된 신호에 대해서 지금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이것에 대한 이제 표현을, 그래프적인 표현을 이제 네 가지 경우, 여기 있는 것처럼 네 가지 경우로 이제 나눠서 표현을 한 거고요. 자, C 값이 0보다 크고, 알파 값이 1보다 큰 경우에, 자, 지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값을 갖게 되고, 자, C 값이 0보다 큰데 알파 값이 0과 1 사이인 경우는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 자, 이제 연속 시간 신호에서는 없는 두 경우입니다. 연속 시간 신호에서는 없는 두 경우고, 알파 값이 음수인 경우, 자, 알파 값이 둘 다 음수이고, 그리고 알파의 매그니튜드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가지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가진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알파가 0보다 작은데 알파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지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자,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속 시간 신호에서는 이제 A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를 우리가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두 가지 경우 같은 경우는 continuous time에서, 그러니까 연속 시간 신호에서는 우리가 그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이산 시간에서의 이제 삼각함수 표현을 다뤄야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이산 시간에서 이제 기본 주기, 그러니까 fundamental period를 이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 시간 신호에서는 이제 t0로 표현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n0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주기함수 정의에 의해서 지금 exponential의 j 오메가 제로, 그러니까 small n 더하기 large n은, 자, 나눠 쓰게 되면 이렇게, 자, 지수적인 합은 지금 우리가 이런 곱으로 나눠 쓸 수 있고, 자, 이것이 이렇게 만족을 하게 되면, 자, 이게 정의에 의해서 이제 주기가 n인, 그러니까 주기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신호와 지금 여기 있는 이 값이 같아지려면, 여기 있는 얘가 항상 1의 값을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가 항상 1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얘가 1의 값을 갖기 위한 이제 조건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오메가 제로 n이 지금 2파이의 이제 어떤 정수배의 형태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항상 이 값이 1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금 exponential j 그리고 어떤 값이 쓰여 있으면 이것이 지금 이제 좌표 축상에서 이제 복소 평면상에서의 이제 점의 위치를 갖다 나타내는 것인데, 자,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이제 회전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자, 지금 보면은 이거는 실수 값이죠. 실수 값이니까 당연히 여기 실수축에 해당되는 x축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값이 1이어야 되니까 이 위치에 항상 이제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 값이 되려면 각도 세타 값이 0 혹은 2파이 혹은 4파이 이런 식으로 2파이 곱하기 m의 형태의 값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오메가 제로 n, 자, 각도를 나타내는 거죠. 원래 이제 여기 t가 써 있어야 되는데 연속 시간에서는 이게 이산 시간 신호이기 때문에 n이 들어간 거고, 오메가 제로 n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각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로 n이 2파이의 m승배, 아니, 2파이 곱하기 m의 형태의 값을 가지게 되면 그 값이, 자,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n 값이 항상 1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을 만족하는 n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n 값은 지금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 곱하기 m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면, 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연속 시간 신호와 또 이제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n이 정수가 되도록 만드는 최소 m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자, n 값이 정수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을 만족하게 하는 최소 m을 찾게 되면 그것이 n 제로 값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예제 하나를 이제 보게 될 거고요. 이 예제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거는, 자, n 제로를 구하는 거예요. 자, 펀더멘털 페어리드 n 제로를 구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n에 대한 것이 지금 이렇게 표현되었을 때 그 m 값이 최소인, 자, 조건이 있습니다. n의 값을 정수로 만들어주는 최소 m을 찾게 되면 그게 n 제로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2파이는 주어진 거니까 이 식을 이용할 거고 오메가 제로 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오메가 제로 값이 여기서는, 자, 12분의 2파이에 해당되는 게 오메가 제로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요거가 지금 오메가 제로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럼 오메가 제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표현하게 되면, 자, 오메가 제로 n은, 자, 12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12분의 2파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값이 2파이 m이 되게 하는 최소 m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 n 값을 구하게 되면 지금 12m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정수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지금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 값은, 자, 1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0는 12가 됩니다. 자, 지금 지금 펀더멘털 피리어드를 구하는 요 공식은, 혹은 요 수식은 반드시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연습을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전까지 배운 거는 이제 이산 시간에서의 이제 익스포넨셜 시그널에 대한 특징을 배웠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산 시간에서의 이제 사이노소이달 시그널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산 시간 신호에서의 사이노소이달 시그널이 이제 연속 시간과 이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텐데, 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연속 시간 신호에 대한 표현, 그다음에 이제 이산 시간 신호에 대한 표현을 이제 같이 써봤습니다. 자, 위에 있는 게 연속 시간, 이제 밑에 있는 게 이산 시간이고요. 자, 위아래를 비교해서 보면 차이가 거의 없죠. 자, 표현식 자체는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차이가 나는 거는 연속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변수가 시간 t에 대한 것이라는 것, 그다음에 이산 시간 신호는 독립변수가 이제 수열인 n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구체적으로 이제 신호를 봤을 때도 같은 성질을 가질 거냐인데, 자, 결론적으로는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어떻게 같지 않은지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구체적인 신호 이제 총 3개가 이제 여기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자, 피겨 1.25에 해당되는 거고, 수식이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교재를 같이 좀 참고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제 그냥 우리가 구체적인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신호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이는지를 갖다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갖다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호를 지금 분석을 해보면, 자, 위에 있는 신호보다 아래에 있는 신호의 변화량이 더 많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플러스 위치와 마이너스 위치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자, 얘보다는 얘가 더 많이, 같은 시간에, 지금 이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랑 요 A의 그림과 C의 그림을 비교하게 되면요. A의 그림이 C의 그림보다는 더 빨리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빨리 움직인다,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신호를 갖다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주파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주파수의 관점에서는 얘가 가장 큰 주파수를 갖고요. 그리고 얘가 중간, 그러니까 그 다음, 그리고 얘가 가장 낮은 주파수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구체적인 그러면 이제 신호를 보면서 과연 그런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보면은 자, 여기 지금 써 있는 걸 보면 오메가 제로 값이 뭐냐 하면, 자,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지금 12분의 2파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이제 31분의 8파이,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6분의 1, 그러니까 파이가 빠진 6분의 1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가장 큰 주파수인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값은 그냥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0.81 정도가 되는 값을 갖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그 다음 크기이고 약 0.52 정도의 값, 그 다음에 얘가 0.16 정도의 값을 갖게 되죠. 그럼 우리가 아까 그냥 그림만 보고 파악했던 그런 주파수의 성질과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높은 주파수, 그 다음 낮은 주파수, 제일 낮은 주파수를 갖게 됩니다. 자, 주파수가 빠르다는 거는, 주파수가 높다는 거는 신호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자, 연속 시간 신호를 우리가 가정했을 때, 자, 다시 한번 연속 시간 신호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생각해 보면, 주파수가 높으면 주기가 짧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파수가 늘어나게 되면요, 주파수가 크게 되면, 자, 이 어떤 신호가 나오고 그 다음 신호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되게 짧다는 얘기죠. 자, 그럼 낮은 주파수를 가지는 경우에는 주기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주파수가 작은 값을 가지면 주기가 커집니다. 자, 그러면 이산시간 신호에서도 과연 우리가 연속시간 신호에서 배웠던 그 결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갖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신호에 대한 우리가 펀더멘털 피리어드를 우리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연습했었던 이제 그 공식을 혹은 수식을 이용해서 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우리 구했던 이제 수식을 적용시키기 전에 그냥 눈으로 한번 구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있는 요 패턴들이 반복되는 형태를 가지게 되고 이 네모 박스 안에 총 12개의 점이 있기 때문에 n0가 12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실제 수식으로도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12분의 2파이 n은 지금 2파이 m을 만족하는 최소 m 값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최소 m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식을 쓰게 되면 n은 12m이 되는 거고, 이랬을 때 지금 요 n 값이 정수가 되게 만드는 최소 m은 1이겠죠. 그래서 지금 n0 값이 자 12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b에 대한 경우를 볼 거고요. 자, 31분의 8파이 n은 자 2파이 m이라고 쓰는 것. 자, 요게 지금 이제 오메가 제로에 해당되는 값이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n은 이제 4분의 31 m이 될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요 최소 m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연속 시간 신호에서는 이 값이 1을 가질 경우에 t0가 자, t0가 여기 이제 써 있는 것처럼 4분의 31의 값을 가지면 됩니다. 자, 4분의 31의 값을 가지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산시간 신호에서는 이 값이 항상 정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표현은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m 값이 1이 되면 안 되고 이게 자 4가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n 값이 정수가 돼야 될 테니까 자, 그래서 n0 값은 31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주파수를 따지면 지금 자, 얘가 더 높은 주파수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더 높은 주파수를 갖게 되는데 주기는 지금 얘가 더 짧고 얘가 더 긴 주기를 갖게 되죠. 자, 연속 시간 신호와 지금 반대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자, 정수여야 되고 이게 컨티뉴어스 타임인 경우와는 차이가 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 6분의 1 n이라는 건데 그게 2파이 m이 되는 경우 자, n이 지금 12파이 m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족하는 이제 최소 m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자, 파이가 이제 3.14 뭐 블라블라 하는 어떤 무리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m 값을 어떤 값을 대입해줘도 자, 물론 이제 m 값이 0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0을 제외한 어떤 m 값을 대입해줘도 지금 이것은 정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n0가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정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표현을 주기함수가 아니다, 혹은 주기신호가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혹시라도 이것을 꼭 주기함수로 봐야 되는 경우에는, 자, 주기를 무한대인 신호로 봐도 됩니다. 자, 주기 무한대가 가지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방금 본 신호가 다시 언제 나올지 모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볼 수 없는데 내가 죽은 후에 어느 순간에는 이게 다시 돌아오겠거니 라고 믿고 지금 주기 무한대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것은 이제 신호의 표현에 대한 것이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우리가 연속 시간 신호에서는 주기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주기가 커지면, 자,
더 주파수가 짧아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자, 주파수가 작아지면 주기가 늘어나는 거고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가 더 빨리 움직일 거기 때문에 주기가 짧아지겠죠. 자, 이게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이제 성립되는 거였는데, 자, 이산 시간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요 다음 장에서 배우게 될 텐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기도 합니다. 성립하기도 하는데,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파수가 지금 A에 대한 주파수가 지금 B에 대한 주파수보다 분명히 작았죠. 아까 이게 0.8 정도의 값을 가졌고 이게 0.5 정도의 값을 가졌기 때문에 주파수만 보면은 A의 주파수가 B의 주파수보다 작은데, 자, 연속시간 신호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A가 더 큰 주기, 그다음에 B가 더 짧은 주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주기의 입장에서도 A가 10이라고 하는, B가 31이라고 하는 주기를 갖게 돼서 B보다 A가 더 짧은 주기를 갖게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연속시간 신호와 이산시간 신호에 대한 요 차이를 갖다가 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다루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지금 이제 배운 요 주파수와 이제 주기에 대한 관계를 갖다가 조금 더 확장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까지를 마치고 나면 1.5절은 우리가 이제 따로 이제 다루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1.6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우리가 이제 신호에 대한 어떤 성질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장이 사실 이제 내용이 좀 많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이제 많은 만큼 이제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은 건데, 1장을 잘 알아야 우리가 2장 이후에 이제 단원들도 우리가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자, 신호의 성질,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시간과 이산 시간 신호 사이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수적인 표현과 이제 뭐 사이누소이달 형태의 표현, 그리고 이제 직교잡표계의 표현을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도 이제 잘 공부를 해야겠고요. 그리고 복소평면상에서 가지는 이제 의미에 대해서도 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습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좀 질문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요 사인 소셜 신호의 이제 패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